늦은 밤, 흐릿한 불빛 아래 작은 거실. 화영은 창가에 기대어 있고 민수는 소파에 앉아 무거운 숨을 내쉰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밤의 한숨처럼 들려온다. 낮고 쉰 목소리로 아직 안 자니, 화영아? 입술을 살짝 깨물며 촉촉한 눈빛으로 오늘 밤은? 왠지 잠이 안 와요, 아버지. 남자 없이 보내는 밤은 방이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임. 그럼 내가 널 따뜻하게 해줄까? 알지? 이 집이 너와 함께일 때만 이렇게 뜨거워진다는 걸. 눈을 감고 조용히 몸을 떤다. 아버지, 우리 들키면 어떡하죠? 이 불붙는 감정, 금기인 걸 알면서도요? 어깨에 손을 얹고 눈빛으로 화영을 삼키듯 바라본다. 금기일수록 불꽃은 더 세지지. 난 오랫동안 좋은 아버지로만 살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젠 멈출 수 없어. 떨리는 숨소리, 조용히 속삭임. 아버지,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밤, 난 옳고 그름도 잊을 것 같아요. 팔로 살짝 끌어안으며 귀에 속삭임. 오늘 밤엔 아무것도 참지 마. 내가 필요해. 마치 저 빗방울이 집 틈새를 파고들고 싶어 하듯이. 팔에 안기며 속삭이듯 이게 잘못이라면? 한 번쯤은 이 잘못에 빠지고 싶어요. 진짜 내 감정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꽉 안으며 묵직한 목소리. 오늘 밤 이 불꽃이 모든 도덕을 태워버리게 두자. 내일 아침엔 다시 시아버지로 돌아갈 테지만 오늘 밤만은 내 남자가 되어줄게. 그만해, 이제 충분해. 나 지금 행복한데 아버지와의 격렬한 사랑이 두 사람을 바닥에 뒹굴게 만들었고 그 방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가 조용한 공간과 어우러졌다. 그들은 오랜만에 굶주린 두 마리의 늑대처럼 서로를 탐닉했다. 오랫동안 아내를 잃은 아버지와 남편 없는 며느리. 그렇게 어두운 비밀들과 관계들이 저택의 문 뒤에서 끝을 맺었다. 민수 씨는 자신과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맞서야 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익숙한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 매우 흥미로운 단편소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즐겁고 상쾌한 시간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 좋아요와 댓글,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민수 씨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넓고 텅 빈 집은 그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막내 아들의 이혼 소식까지 들려오고 며느리와 손주마저 떠나고 말았다. 자식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그게 다 내 잘못인가? 새 아들이라는 놈들 공부만 하고 입조심도 못해서 착한 며느리들이 줄줄이 이혼하고 아이 데리고 나간 게 한 해 한 해 일어난 일이다. 민수 씨는 지친 듯 했다. 그래도 자신의 유전자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아내조차도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라 믿었는데 민수 씨는 자동차를 몰고 저택을 나섰다. 서울 도심의 고급 아파트로 갔다. 그곳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애인들을 데려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텅 빈 저택에서는 늘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였지만 본능은 또 다른 여성을 정복하고 싶어 했다. 경험 많은 남자의 섬세함까지 더해져 그의 여성 리스트는 여전히 길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한 가녀린 팔이 문을 막았다. 승연아, 같이 탈래? 승연은 급히 엘리베이터에 들어섰고 민수 씨는 그녀를 곁눈질로 쳐다봤다. 곧 시선을 거두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몇 층 가니? 21층이요. 아, 아저씨도 21층 사세요? 그럼 이웃이네요. 저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그래,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와. 나는 저 끝집 2호야. 저는 25호예요. 엘리베이터 가까워서 좋아요. 그래, 인사 잘했다. 승연은 민수 씨가 흥미롭게 느껴졌다. 이웃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그녀는 싱글맘이라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특히 이 건물에 15년째 그녀를 쫓아다니는 아줌마처럼 되는 건 더 싫었다. 2층에는 겨우 6집, 절반은 빈집이고 한 집엔 커플이 산다. 사실상 그녀와 민수 씨만 사는 셈이다. 민수 씨네는 집에서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애인들의 연락처를 모두 삭제했다. 뭔가 더 강렬하고 새로운 감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내 막내 며느리인 화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근 이혼한 데다 아직 돌도 안 지난 손자가 있었다. 아버지다. 이젠 좀 살만하니? 자리 잡았니? 네, 아버지. 시우가 낯을 가려서 자주 울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남편이 못돼서. 아버지가 뭘 미안해요.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오늘 아버지 집에 가도 될까? 닭강정 좀 사갈까? 좋아요. 아직 저도 못 먹었어요. 시우가 이유식만 먹어서요. 민수 씨는 닭강정과 슈퍼에서 잡화도 사들고 화영의 집으로 갔다. 그 아파트도 직접 알아봐준 곳이다. 고급은 아니지만 새 아파트라서 괜찮았다. 화영은 시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다. 잠시 멈칫했던 민수 씨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소파에 앉아 식사와 버블티를 꺼냈다. 버블티 좋아하니? 무슨 맛을 좋아할지 몰라서 아무거나 샀다. 아버지가 사주시면 뭐든 맛있어요. 화영은 오랜만에 편안했다. 식사 후 민수 씨는 갑자기 속이 불편해져 화장실로 갔다. 거기서 화영의 하늘색 속옷이 걸려있는 걸 보았다. 순간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재빨리 처리했다. 화영은 뭔가 이상하게 느꼈지만 묻지 않았다. 아버지의 관심과 행동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방문이 닫히자 민수 씨는 다시 욕실로 가서 잠옷을 확인했지만 하늘색 팬티는 사라지고 검정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혹시 들켰을까 불안해했다. 하지만 곧 별일 없겠지 하고 넘겼다. 냉수를 들이키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느꼈기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화영은 한숨 자고 일어나 오후가 된 뒤 아버지에 대한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단순히 오랫동안 남자를 가까이 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녀는 스스로 혼란스러웠다.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가자 묘한 냄새에 의심이 들었다. 설마 50이 넘은 아버지가? 그녀는 모든 소지품을 확인했다. 점점 심장이 뛰고 다리가 떨렸다. 이상하게 두려우면서도 이상한 설렘까지 느껴졌다. 분명 아버지가 내 삶을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민수 씨는 도둑처럼 집을 빠져나와 운전대를 잡았으나 도저히 집중이 안 됐다. 30분 가까이 지나서야 아파트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승연도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장 많이 봤네. 내가 좀 들어줄게. 민수 씨가 승연의 큰 봉투를 집어들었다. 얇은 봉투 사이로 팬티박스가 보였다. 순간 며느리의 속옷이 떠오르며 한숨을 쉬었다. 이거 친구 부탁으로 산 거예요. 그때 나이 많은 아주머니 4분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중 한 분이 15층을 누르고는 승연과 민수 씨를 바라보며 21층을 누르고 팬티 봉투를 쳐다봤다. 요즘 저런 게 유행이라더라. 세상 많이 변했지. 결국 돈이 전부라잖아. 요새 저런 애들은 겉멋만 들어서 큰일이야. 또 다른 아주머니가 다 똑같지 뭐 고급스럽게 입는다고 다를 거 없지. 승연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민수 씨는 재빠르게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여기 CCTV 녹음 다 돼요. 라고 말했다. 아주머니들은 다소 당황해서 우린 그냥 유명 연예인 얘기한 건데 두 분 잘 어울려요. 라며 사과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주머니들은 급히 내렸다. 민수 씨는 마음이 조금 우쭐해졌으나 어색함이 남았다. 승연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손이 미안하다. 상황이 그랬어. 여기 카메라 있어서 먼저 움직이면 안 돼.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두 모자가 식사할 건데 같이 오실래요? 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 6시에 갈게 라고 대답했다. 민수 씨는 하루에 2번이나 격렬한 경험을 했기에 지금도 머릿속에는 막내 며느리 화영의 모습이 떠올랐다. 저녁 식사 초대를 수락한 것도 단지 예의상이지 별다른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승연은 민수 씨에 대해 꽤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고 결단력 있고 강인한 남자라고 느꼈다. 그 앞에서는 약간 눌리는 듯한 느낌도 들었지만 오랜만에 자신을 지켜주는 남자가 나타난 것 같아. 그 감정이 참 이상했다. 6시가 가까워오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승연은 급히 문을 열었다. 배빈이 들어오며 엄마, 손님 와? 라고 물었다. 민수 아저씨, 이웃이셔. 거의 우리 집하고 아저씨 집밖에 없어. 배빈은 엄마를 의아하게 바라봤고 승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끄러워졌다. 시계를 보니 이미 6시 10분을 넘겨 급히 옷을 갈아입고 민수 씨 집으로 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실망하려던 찰나 문 앞에 붙은 쪽지를 보고 깜짝 놀라 전화를 걸었다. 누구세요? 승연이에요. 민수 아저씨. 6시 넘었는데 맥주랑 음료 좀 사왔으니 올라오세요. 두 사람 사이에는 오해할 만한 말들이 오갔지만
결국 민수 씨는 맥주와 음료가 든 봉투를 들고 승연의 집을 찾았다. 두 모녀분께 조금 준비해왔어요. 무슨 취향일지 몰라서 이것저것 사왔네요. 베비는 휴대폰만 바라보며 안녕하세요라고 말한 뒤 학원에 간다고 나갔다. 조금만 먹고 가. 승연이 말하자 민수 씨는 베빈의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왠지 즐거웠다. 민수 씨는 맥주 2캔을 따서 여기서 마시자. 좋아하면 더 마셔도 돼. 라며 건넸고 승연은 한 번에 다 마셨다. 민수 씨도 자신의 잔을 한 번에 비웠다. 너무 조심하지 마. 민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베빈의 목 뒤에 사랑이라는 한자 문신이 보였다. 민수 씨는 속으로 미안하다. 얘가 아직 사춘기라서 그렇지. 승연 씨 요리 정말 잘하네요 라고 생각했다. 민수 씨는 음료수도 따라주며 분위기를 풀었고 둘은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민수 씨는 자신의 일이 그냥 자유롭게 사업한다고 얼버무렸고 승연은 자신이 지방에서 영향력 있는 집안 출신임을 숨겼다. 사실 그녀는 18살에 딸 베빈을 낳았고 가족이 서울에서 회사 지점을 관리하도록 도와 안정적인 수입을 갖게 해줬다. 둘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8시가 되자 민수 씨는 집으로 돌아갔다. 2시간 동안 과일도 먹고 맛있는 저녁을 즐긴 그는 오랜만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승연도 비슷한 취향을 가진 이웃을 만나 오랜만에 남자의 존재감을 느끼며 즐거웠다. 집에 돌아온 민수 씨는 승연에게서 카카오톡 친구 신청을 받고 바로 수락했다. 그녀의 프로필에는 사진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승연 혼자 찍은 사진이었지만 두 모녀가 한 리조트 해변에서 검은색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특히 눈에 들어왔다. 그 사진 아래에는 16살, 항상 예쁘자, 우리 딸 2022라는 글이 있었다. 민수 씨는 베빈의 당돌함과 독특한 매력에 인상 깊었다.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막내 며느리 화영을 떠올렸다. 그녀도 뚜렷 보름살 무렵이었다. 갑자기 민수 씨는 화영에게 딸, 오늘은 일찍 쉬어? 아빠는 늘 두 모녀 곁에 있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개인 체력 단련실로 들어가 40년간 빠지지 않은 기공 운동을 시작했다. 이게 그가 오랜 세월 건강과 활력을 유지한 비결이었다. 한편 화영은 아버지의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며 감정이 복잡했지만 자꾸만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결국 아빠, 시간 되면 시우랑 놀아주세요. 잘 자요? 라고 답장했다. 한참 뒤 민수 씨에게 아빠는 지금 부산에서 일주일 정도 출장 중이야. 착하게 있으면 선물 사줄게. 방금 100만 원 보냈으니 급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라는 메시지가 왔다. 화영은 속으로 좋은 시아버지를 만난 걸 감사히 여겼다. 비록 약간의 허물이 있긴 했지만 다음날 아침 민수 씨는 출근 준비를 꼼꼼히 마치고 회사에 들러 보고를 받은 뒤 점심 비행기로 부산에 갈 계획이었다. 방에서 나서다 복도에서 베빈이 교복을 입고 있는 걸 보았다. 잠시 뒤 베빈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직 안 왔어? 오늘 1교시 시험인데 오토바이 고장났어? 그럼 내가 베빈한테 전화해 볼게. 민수 씨는 차 태워줄까? 라고 제안했지만 베빈은 저 낯선 사람이랑 안 타요. 어제도 아저씨는 남이었잖아요. 라고 대꾸했다. 아니야, 내가 따로 차 불렀으니 신경 안 써도 돼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갔다. 5분 후 민수 씨가 차를 몰고 나가다가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타이어가 펑크난 오토바이 옆에 서 있는 베빈을 발견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창문을 내리고 이제 타겠니? 라고 물었다. 베빈은 5만 원짜리 지폐를 내밀고 차에 탔다. 민수 씨는 사거리까지 운전하다가 앞으로는 부탁합니다라고 말해야 차가 출발한다 라고 농담했다. 그럼 내릴게요. 베빈이 말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 차는 착한 학생만 태워. 첫 교시는 시험이잖아. 민수 씨가 묻자 베빈은 웃으며 부탁해요. 학교까지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했다. 사탕을 꺼내 입에 물고 화를 가라앉히려 했다. 민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몰았다. 10분 후 학교에 도착하자 베빈은 차비요? 라고 물었고 민수 씨는 사탕 맛있네. 다음에 공짜로 한 번 더 태워줄게. 라며 장난쳤다. 베빈은 사탕을 꺼내 민수 씨 입에 쏙 넣으며 뭔가 되갚아줄 생각을 했다. 학교 앞에는 베빈의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고 오래 기다렸어? 아니, 이제 왔어. 1교시 끝나면 카페에서 보자. 누구 차 타고 왔어? 엄마 친구. 남자친구는 속으로 거의 3달이나 기다렸으니 이제 결실을 맺어야지. 이 아이 쉽지 않네. 모험을 좀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며 담배를 피우고 떠났다.
민수 씨는 회사에 도착해 비서 미경에게 서류 준비를 부탁했다. 미경은 긴 다리를 우아하게 움직이며 민수 씨에게 다가왔다. 오빠 긴치마 좀 입어요. 직원들 집중 못한다니까요. 민수 씨가 살짝 찡그리며 집중 못하는 건 사장 능력 부족이지. 미경 씨는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해? 됐어요. 저 오빠 취향 아니라는 거 알아요. 굳이 비꼴 필요 없어요. 사실 미경은 민수 씨의 취향이 아니었다. 그녀가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둘은 서로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두 마리의 늑대는 함께 사냥할 수는 있어도 서로의 먹잇감이 될 수는 없었다. 이따 회의 끝나면 운전기사 훈 씨랑 같이 부산 가요. 비행기 일정 있으니까 내가 연락 안 하면 평소처럼 진행하세요. 내일 끝나면 내가 직접 연락할게요. 제사날이 다가올수록 부산 분위기는 더 분주해졌다. 민수 씨는 비행기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해운대의 한 수입 과일 가게로 향했다. 멀리서 첫째 며느리 수진이 풍성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게 보였다. 민수 씨는 나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쉬며 나이든 욕망을 억눌렀다. 택시를 작은 골목에 세우고 과일 가게 안쪽 집으로 들어갔다. 집은 크지 않지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거실 테이블엔 과일 접시가 놓여 있었다. 자주 머무는 곳은 아니지만 늘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신 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도착했다. 집에 있니? 수진은 연인이라도 만난 듯 기뻐하며 방에서 뛰쳐나와 거실로 내려왔다. 아빠 언제 오셨어요?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수진은 주저리 없이 민수 씨를 꼭 안았다. 아이고, 천천히 해. 방금 왔으니 피곤하구나. 이렇게 안아주는데도 피곤하세요? 민수 씨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수진의 특별한 보살핌을 즐겼다. 젊은 시절은 지났어도 몸은 여전히 단단했고 피부엔 열기가 남아 있었다. 수진의 피부는 뽀얗고 매끄러웠다. 오빠, 오랜만에 아내 노릇 제대로 할게요.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수진은 다정한 목소리로 민수 씨를 바라봤다. 아빠,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늘 곁에 계셨잖아요. 아빠와 아버지 원래 친구 사이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필요 없잖아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민수 씨는 한숨을 쉬며 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게 됐는지 라며 옛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너희 엄마랑 난 첫사랑이었단다. 내 엄마를 만나고 한 달 넘어서야 네 아빠에게 고백을 들었지. 그땐 몰랐지만 네 아빠가 오래전부터 너희 엄마를 좋아했다더라. 내색 안 하고 있다가 얼마 안 돼 집안에서 혼례를 치르자고 하더라. 알고 보니 외할아버지 병이 깊어져 집안 사정이 급했고 네 아빠네는 넉넉했으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결혼은 금방 이루어졌지만 네 엄마가 행복한 생활을 한 건 아니었어. 폭력이 늘을 따라다녔지. 오해하지 마라. 나랑 내 엄마는 손 한 번 잡은 게 다였다. 내 엄마가 더 이상 순수하지 않게 된 건 암이 말기에 이르러서야 나에게 고백하더구나. 결혼식 때부터 각오했지만 우연히 내 아빠와 친구들 얘기를 엿듣고 마음이 무너진 거야. 그때 친구들이 얻었다고 해도 별거 아니더라. 그래도 부잣집이라 억지로 결혼했다고 농담하더라. 내 엄마가 그걸 듣고 혼자 방에서 자신의 순결을 버렸단다. 그래서 신혼 첫날부터 네 아빠에게 학대를 당했지. 내 이름을 수진이라 지은 것도 그때의 아픔 때문이란다. 내 엄마가 혼수 상태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내 순수함을 줄 수 없었던 게 아니야. 당신만은 우리 수진이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했지. 그래서 난 네 엄마의 그림자를 따라 네 곁에 남은 거야. 처음엔 내 엄마와 너무 닮은 내 모습에 빠져서였어. 네가 회사 다닐 때도 난 항상 내 긴 다리를 보는 게 좋았지. 나중에 태수랑 결혼해 해도 집에서 입는 옷이나 네 실루엣을 지켜보는 게 좋더라. 민수 씨는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다. 나이 들어서도 이런 버릇 못 고치네. 수지는 불평 반, 자랑 반으로 아빠, 진짜 이럴 줄 몰랐어요. 아빠, 젊은 여자랑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민수 씨는 글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하지만 이제 끝났어. 라며 웃었다. 그때는 술에 취해 내 옆에 누웠지. 태수와 힘든 관계를 다 알고 있었으니까. 네가 항상 정직하게 살아온 걸 나도 알지. 휴대폰도 비밀번호 없이 쓰고 그런 솔직함이 내 장점이자 약점이야. 감정을 못 숨기니까 그땐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네가 버티는 걸 다 알았어. 제3자가 보내는 비꼼 섞인 메시지며 그 사진들 내 마음이 아팠다. 네가 울면서 참고 있는 걸 볼 때마다 남자로서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지. 아쉽게도 널 내 곁에 두지 못해 후회스럽다. 진짜 민수 씨가 더 말하려는데 수진이 막으며 그만해요. 아빠, 전 지금 행복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격렬하게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방 안엔 신음소리와 함께 두 마리의 굶주린 늑대처럼 얽혔다. 오래전 아내를 잃은 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며느리. 그렇게 어두운 비밀과 뒤틀린 관계는 저택의 문 뒤에서 마무리되었다. 민수 씨는 자신의 선택과 그 댁에 마주하게 되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